자, 다음 부동산 대책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민심은 더 들끓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 투자 의혹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민심이 악화하자 여당인 민주당이 2차관의 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어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참 이례적인데요.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늘 이 의혹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는 발표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성이 없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내 탓을 했죠. 네, 아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제발 좀 가족 탓 좀 하지 마세요. 제일 후진 게 가족 탓이에요. 여기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아내 잘못 만나서 그래. 제일 후진 게 가족 탓인데 특히 정치인들이 가족 탓하는 것만큼 후진 게 없다. 그냥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했었으면 차라리 깔끔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만 같은데 근데 저기에서 꼭 아내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느냐. 정치인의 아내하기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진짜로 반성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짠다는 것은 비단 경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주택 정책일 뿐만 아니라 서민 정책인 거잖아요. 의식주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민 정책이잖아요. 근데 서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정책을 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만불손합니까? 서민이란 무엇이다를 내 머릿속에서 정의를 내놓고 접근을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다 살 거 다 사놓고 야 니네들은 이제 집 사지 마 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돈 모아서 집 떨어질 때 사가 할 말입니까? 안 할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이런 발언들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항상 위선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나도 집 사지 않을 거야. 난 집 없어. 그리고 꼭 소유해야 돼. 임대로 살면 되지 뭐. 하면서 국민들께 그런 것들을 제의한다면 국민들이 그래 나 내 집 갖고 싶지만 하고 한 번이라도 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택정책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본인들 할 거 다 했다고 사다리 걷어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수정당은 항상 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식적인 가격으로 국민들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에 정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은요. 어떻게 하면 집을 사는 걸 포기시킬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집 안 사도 괜찮아. 임대로 살아도 괜찮아. 뭘 굳이 집을 소유하려 그래.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부터 집을 안 가져야죠. 자기들은 지금 시세 차익 6억 봤다고 했나요?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봐놓고 국민들한테는 지렛대를 다 무너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지금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봉 3,500인 사람들 세금 떼고 나면 한 3,000 될 거예요. 10년을 모아야 3억이에요. 20년 모아야 6억입니다. 그런 시세 차익 지금 본인은 1년 만에 봐놓고 사다리 걷어차버리면 이거 서민들이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발언 하나하나가 항상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민, 서민 입에 달고 사는데 정작 실제로는 이들의 눈 속에, 이들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국민과 서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과를 하고 민주당이 대리 사과까지 했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요. 국토부는 2차관이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요. 가용 예금이 충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를 약 33억 원에 매입 한 것에 관련해서 갭 투자가 아니고 이제 집이 안 팔려서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차관은 지난 6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예금만 28억 9,17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갭 투자가 아니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예금을 쌓아놓고 그리고 갭 투자를 한 게 드러나 버렸는데
이분이 참 사과로 끝날 게 아닐 것 같고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뭐 이렇게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 화재가 연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서 이 불길을 끄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해 있고 특히 지금 거래 제한에 묶여버린 서울과 경기도의 뭐 수원 뭐 이런데 주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그 가슴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불길이 저는 쉽게 진정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특히 이분들 내로남불하는 이 행태들이 지난번 김건희 특검의 특별 검사께서도 자기는 그 해당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서도 그 해당 주식에 김건희 여사가 투자했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해요. 자기는 해놓고 남은 또 수사를 하고 자기는 갭 투자해놓고 남은 갭 투자 못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느 국민이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미 분노가 진정할 수 있는 게이지를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가 집 사고 싶은데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못하도록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은행은 상장기업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버는 데가 은행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떤 국가가 은행 보고 너 이제부터 대출 못해 이렇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건 시장에 맞지 않는 행태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욕망을 다 채웠으니까 아 이제 욕망 내가 그만하면 되겠네. 근데 남의 욕망을 이렇게 꺾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너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이 아닌가.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억제 정책을 28차례 써서 모두 28타수 무안타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조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권을 내줬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조기에 너무 빨리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의 핵심은 내로남불과 행정편의주의다. 자기들은 했으면서 남들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정책을 내놓으려고 한다. 저는 이 정책들이 결국엔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좀 이 방향타를 바꾸지 않으면 민주당이 정말 되돌아올 수 없는 그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 순환 지금 기조를 전환해야 된다. 지금 좀 야당과도 협조를 하고 지방 정부와도 좀 협조를 해서 어떤 정책이 좋을까 일방적인 그 정책 조금 그만하시고 좀 이제는 경청하는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런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에 들끓는 건 국민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 야권 구의원들이 국회로 달려가서 11호 부동산 계엄 전면 폐기하라라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서울 전 지역을 규제하면서 서울 지자체와 논의도 없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독주예요. 사실은 지금 민주주의 체제가 제가 깨졌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 체제는 지금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에요. 대화의 협치잖아요. 대화의 협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1야당이 법사위 간사 한 명도 우리 쪽 간사 한 명도 채택을 못해요. 지금 수많은 악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데 입법되고 있는데 야당이 하나도 막아내질 못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논의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미 민주주의가 깨진 것이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기 때문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 그냥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정편의주의라고 좋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뭡니까? 지금 이미 독재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대출 못 받아서 우리 국민들은 집을 못 사면 누가 살 수 있나요? 중국인은 살 수 있나요? 중국인만 사나요? 누가 사야 되나요 이거? 이러면 또 현중이라고 하겠네요. 정책을 이렇게 짜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네. 자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앞으로 여기 서울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가나요 이거? 들어올 수가 없나요? 현금 없으면? 무슨 재주로 지금 여기 서울에 강남 같은 경우나 서초 같은 경우에 평당 1억이 넘어간 이 시점에서 어떻게 현금 갖고 국민들이 집을 삽니까? 이제 강서 강북도 마찬가지예요. 집값들이.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오늘 그 발언도 했잖아요. 15억까지는 서민이라고. 주택가격 15억까지는 또 서민이라면서요. 머릿속에 서민의 기준이 없어요. 본인들이 서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이런 망언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이것은 지금 사실상 어떤 발언을 했든 민주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한 적 없어요. 이것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사과라는 건 이재명이 했었나요? 이 말? 사과라는 건 상대방이 받아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사과입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과예요. 이거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국민들과 살이 맞닿아 있는 이런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고 정책을 짜라. 여기 서민들의 희망을 꺾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좀 없이 태어났어도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내가 무언가를 향해 간다라고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희망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의 사다리들을 하나둘 계속 걷어차버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가 알던 자유 대한민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민주당이 야당을 아예 패싱하니 막아내기조차도 쉽지 않겠지만은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은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는 논란이 거세지자 이제 규제 완화 대신 공급 확대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땅은 다 공급하자라는 기세로 나서고 있는 건데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폐교 용지 등 도심 내 유휴 용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한다 이런 방침을 내놨어요. 지금 굉장히 늦은 정책이죠. 이게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야지 이게 현실성 있는 정책인데 이미 수요억제 정책을 너무 세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지금 정부 여당이 자꾸 욕을 먹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야당하고 민생협의체 하자고 해놓고 민생협의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자꾸 똥볼을 찾냐 하면요. 정부 여당이 사실 그 민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정부 여당의 관심은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뭐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최혜병 특검 이런 겁니다. 거기서 뭐 그 야당을 골탕 먹일 수 있는 소재 나오면 그것 갖고 막 무슨 정책을 또 만들고 그 무슨 방지법 이런 거 만드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이나 수출이나 관세나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야당한테 손을 내밀죠. 그리고 그 서울에 사실 상당수 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 또 서울시장이 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럼 서울의 부동산을 잡으려면 서울 전문가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야 서울 동네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묻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상태에서 묻지도 않고 하니까 정책이 뜬구름 잡는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의 실패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뜬구름 잡는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쯤 되면 정청래 당대표가 서울 시내 전체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도 한번 만나고 우리 정책이 뭐가 자꾸 실패냐, 왜 안 되냐. 근데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경청하지 않고 그리고 야당과도 협의하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언제든지 계속 헛발질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28차례 정책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때도 야당을 소외시켰습니다. 야당하고 대화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결국에 정권을 내줬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를 낼 것이다. 즉 민생에 무관심하니 결국에는 헛도는 정책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부 여당이 그냥 뭐 내란 특검이고 빨리 종료시키고 민생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정책은 항상 헛발질할 가능성이 높아서 매우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걱정스러운 건요. 정부가 또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보유세 인상을 놓고도 여당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갈린다고 하죠. 지금 이 보유세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기존에 5만 8천 원 내면 될 걸 5억 이상을 내야 된다라고 맞죠? 네, 그러면 이게요. 지금 일정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 국민들이 내가 지금 3년 안에 팔면 5만 8천 원 정도 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5억을 내래요. 이거 지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국민재산 그냥 강탈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사유재산권 침해죠 이 정도 되면. 그 대한민국이나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성장했던 배경 중에서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행되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보호입니다. 네. 사유재산권이 보호돼야 개인의 자유도 보호가 돼요. 사유재산이 있어야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살 수가 있고요. 내 여력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 있고요.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을 수 있고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커피 마실 수 있고 영화 보고 싶을 때 영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게 세제로라도 사유재산을 이렇게까지 침범하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세금을 내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대출도 안 돼요. 이분들이 이거 뭘로 내죠? 사채 받아서 내나요? 이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정책을 짜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세금 이렇게 걷는 정책 안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렇죠. 안 한다 그랬잖아요. 세금으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는 정책 안 한다고 자신이 떵떵거리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왜 국민과의 약속 하나도 못 지킵니까? 유권자와의 약속 왜 하나도 못 지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크게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과 살이 맞닿아 있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얼마나 충격이 갈지, 삶의 충격이 갈지 알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갔다. 대표가 직접.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정말로 강하게 맞설 것이다.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이 부동산 정책과 강하게 맞서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서민들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있는 힘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보류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강남에 오래 사신 분이 5억을 만약에 때리면 그 세금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뭐 예전에 소련이나 북한이 했듯이 강제 이전을 시킵니까? 어디로? 당신은 말이야 세금 못 내니까 저기 어디 뭐 제주도에 가 살아. 이렇게 명령할 겁니까?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겠죠. 아니 평생 30년 동안 그 동네에 살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살고 싶지 어디로 딴 데를 간단 말입니까? 못 갑니다. 근데 지금 그 동네에 산다는 이유로 나쁜 놈으로 몰아붙여서 세금을 그렇게 때려버리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것은 재산권의 침해이기 전에 생존권의 침해입니다. 그 동네에서 살다가 그 동네에서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사를 잘 안 가죠. 그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보유세를 이렇게 올린다?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죄악시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게 죄입니까? 거기에 사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써버린다면 결국에는 뭐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다시 그 정책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공부가 부족합니다.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왔다 갔다 정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서 국민들 가슴에 불지르지 말고 제발 좀 이제 공부하시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장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서 동네 사정을 알고 정책을 좀 제발 좀 내놓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이 내놓는 정책들이 누구 하나 행복하지 못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 때문에 죽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임차인들도 또 죽어나고, 누가 행복한 정책인 겁니까 이게 도대체? 결국은 이제 현금 부자랑 네. 아니면은 외국인? 그러니까요. 현금 부자랑 중국인이 행복한 정책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게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좀 깊이 있게 생각해라.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정말로 혼돈에 빠진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꺼내놓고서 결국에는 서울 집값 그때 2배 가까이 뛰었죠. 2배가 넘게 뛰었나요? 서울, 경기 전국 단위로 해서 안 뛰었던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 똑같은 이 현상을 만들어낼 겁니까 이거? 네, 해서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좀 반성을 해라라는 말씀드리고 서민에게 피해가는 정책을 짜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